금강에 봄이 깊어갑니다. 강의 주인들이 돌아오고 안악들도 봄 마중으로 분주한데요. 글쎄요, 옛날부터 여기 금강 다슬기가 원래부터 알아주고 또 맛도 좋고. 금강이 선물한 깊고 진한 초록빛 봄맛 다슬기. 새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름철보다는 이른 봄과 늦가을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 주연과 조연, 단역을 가리지 않는 봄의 별미. 다슬기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소백산맥에서 출발한 물길이 천리를 달려 서해로 흐르는 금강. 바다도 잠시 숨을 고르는 계절. 봄을 품고 온 다슬기가 안악들을 강가로 불러들입니다. 다슬기는 하천 바닥의 표면에서 기어다니면서 하천의 이끼를 부착되어 있는 이끼를 먹는 이런 생물입니다. 하천 바닥의 이끼와 찌꺼기를 먹어치워 생태계의 청소부라 불리는 다슬기는 물이 깨끗하고 바닥에 자갈이나 돌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데요. 겨울에는 바위 밑에 깊숙이 숨어 있다가 날이 풀리는 3월부터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몸을 움츠리고 다 바위 밑에 가서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알이 굵어지고 좋아요. 먹기 좋고 맛있고 그때 잡으면. 올갱이, 대사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다슬기는 서민들도 호사롭게 즐길 수 있는 녀석. 아무 양념 없이 그냥 삶아 먹어도 좋고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을 자랑해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다슬기의 진짜 매력을 확인하려면 껍데기째 푹 우려내 진한 육수로 즐기는 게 정석. 그 중에서도 산란을 앞둔 이맘때 잡힌 다슬기는 맛과 영양을 꽉꽉 채운 덕분에 그 맛이 절정에 이른답니다. 이제 돌 속에 들어있는데 돌을 뒤지면 그 땅 속에 흙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어서 소복하게 있어서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돌을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비밀병기 다슬기. 민물의 옹담이라 불릴 만큼 그 자체로도 약이 되지만 백숙으로 즐기면 보양식이 따로 없답니다. 다슬기를요, 조그만 거 이제 자른 거 있어요. 자른 거를 육수용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추가는 기계에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갈아서 그 물을 걸러서 여기 다슬기 백숙에 넣어요. 푸른빛이 우러나는 다슬기 육수에 구수한 된장, 거기에 봄나물까지 곁들여주면 숙취 해소에 더할 나위 없는 다슬기 탕이 완성되는데요. 다슬기의 화려한 변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슬기 탕과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 백숙, 다슬기 전골 매운탕, 다슬기 무침. 입에 들어갈 땐 즐겁지만 사실 다슬기는 손질부터 해감까지 준비가 반이라고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딱 오면 이게 민물에 살기 때문에 좀 더럽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깨끗이 빨아서 헹구고 난 다음에 5시간 정도 물에 담궈놔서요. 이게 깨끗이 해감이 되도록 놓아둬야 돼요. 다슬기를 깨끗이 빨고 나면요, 이 갈색으로 이렇게 좀 더 빛나고 깨끗이 씻으니까. 끓는 물에 삶아낸 다슬기는 바늘로 알맹이를 콕 찔러 살살 돌려가며 빼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슬기를 너무 오래 삶거나 덜 삶아주면 다슬기 알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다슬기를 잘 삶고
빠지면 탄력 있고 끝까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맨 얼굴을 드러낸 초록빛 알맹이는 밀가루 반죽에 넣어 노릇노릇 부침개로 즐겨도 좋은데요. 지글지글 익는 소리부터 황홀한 고소한 다슬기 부침개. 남녀노소 누구든 이 맛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 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부침개도 좋지만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어도 그만인데요. 최근 다슬기의 맛과 영양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입산도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껍질 외형적으로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슬기가 중국에서 아주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슬기의 90% 이상은 껍질이 없는 알맹이 상태로만 가공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산 껍질이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다슬기는 국내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양식이 어려워 부족한 물량은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다슬기.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양식을 시도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됐습니다. 치패를 생산해가지고 그 치패를 키워가지고 여기는 이제 양성조라 해가지고 클 때까지 완전히 성패까지 될 때까지 키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일단 다슬기가 자라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다슬기 양식의 첫 번째 공식. 정체된 물에선 살지 않는 녀석들의 습성상 물의 속도 역시 중요하답니다. 물의 속도가 초당 10cm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슬기가 그 자연 속에서 자라는 그 성장 과정이 그 유속이 아마 적당한 물의 흐름이 같아요. 모패를 특이하게도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다슬기. 1년에 2번 어미 종표로부터 새끼를 받아 길러내는데요. 놓고서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지난 때서부터는 새끼를 낳거든요. 자웅이체라고 해서 새끼를 품속에 있다가 새끼를 자연 조건하에 다슬기가 애미가 여기 새끼를 낳아도 잘 자랄 수 있게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잘 나와요. 출산 직후 어린 치패의 크기는 대략 0.8mm 정도. 녀석들은 다슬기 아파트라 불리는 플라스틱 팝판에서 2-3개월 동안 이끼류인 규조를 먹고 자라는데요. 그리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키우면 2.5cm 이상의 성패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다슬기는 아주 소형의 그런 고동류로서 딱딱한 먹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이끼와 같은 이런 먹이를 갉아먹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의 그런 양어용 사료를 공급을 했을 때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슬기만의 전용 사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대부분의 다슬기는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충북 옥천에서 그물에 갈고리를 매달아 바닥을 긁어내는 형망이라는 그물을 이용해 다슬기를 잡습니다. 야행성인 녀석들의 특성상 주로 한밤중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형방이라는 그물이고요. 배
후미에다가 걸어가지고 끈으로다가 매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묵직한 갈고리가 바닥을 긁고 지나가면 바닥에 묻혀있던 녀석들이 뒤쪽의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원리인데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한가득 올라오는 튼실하고 여문 봄 다슬기. 강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잡는 것과는 달리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선별 작업이 뒤따르는데요. 채 걸러내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녀석들은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게 상중하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거는 물로 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저희들이 상품 값어치 되는 걸로 갖다 팔고, 그 중간 거는 이제 식당에서 그 국물 낼 때 그때 조금씩 필요하다 그럴 때 그때 조금씩 팔고는 도로 다 물에다 들어가죠, 거의. 강에서 건져 올린 달콤 쌉싸래한 맛의 유혹. 추억을 소환하는 맛으로 건강을 챙겨주는 영양식으로 오랜 세월 밥상을 지켜온 다슬기. 봄과 여름 사이 깔깔한 입맛 되돌리는데 이만한 별미도 없답니다. 다슬기는 일단 까먹는 재미도 재밌고, 또 지금 요새는 이렇게 다 까서 나오니까 한 숟갈에 그냥 오랜 시간에 깠던 걸 그냥 한꺼번에 딱 털어 먹는 그 재미. 예. 저는 국을 많이 먹어봤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근데 많이 잡아가지고 갈아서 채로 걸러서 알맹이만 빼가지고 호박이랑 그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시원해요. 근데 여기도 되게 맛있어요. 강이 선물한 봄의 미각. 그 시절 추억 속 먹거리에서 무더운 여름을 위한 건강식으로 거듭난 다슬기. 무언가 그리웠던 봄의 끝자락. 추억할 수 있는 맛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금강에 봄이 깊어갑니다. 강의 주인들이 돌아오고 안악들도 봄 마중으로 분주한데요. 글쎄요, 옛날부터 여기 금강 다슬기가 원래부터 알아주고 또 맛도 좋고. 금강이 선물한 깊고 진한 초록빛 봄맛 다슬기. 새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름철보다는 이른 봄과 늦가을이 제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 주연과 조연, 단역을 가리지 않는 봄의 별미. 다슬기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꽉 채운 덕분에 그 맛이 절정에 이른답니다. 이제 돌 속에 들어있는데 돌을 뒤지면 그 땅 속에 흙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어서 소복하게 있어서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돌을 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한 비밀병기 다슬기. 민물의 옹담이라 불릴 만큼 그 자체로도 약이 되지만 백숙으로 즐기면 보양식이 따로 없답니다. 다슬기를요, 조그만 거 이제 자른 거 있어요. 자른 거를 육수용으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추가는 기계에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갈아서 그 물을 걸러서 여기 다슬기 백숙에 넣어요. 푸른빛이 우러나는 소백산맥에서 출발한 물길이 천리를 달려 서해로 흐르는 금강. 바다도 잠시 숨을 고르는 계절. 봄을 품고 온 다슬기가
안악들을 강가로 불러들입니다. 다슬기는 하천 바닥의 표면에서 기어다니면서 하천의 이끼를 부착되어 있는 이끼를 먹는 이런 생물입니다. 하천 바닥의 이끼와 찌꺼기를 먹어치워 생태계 청소부라 불리는 다슬기는 물이 깨끗하고 바닥에 자갈이나 돌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데요. 겨울에는 바위 밑에 깊숙이 숨어 있다가 날이 풀리는 3월부터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몸을 움츠리고 다 바위 밑에 가서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알이 굵어지고 좋아요. 먹기 좋고 맛있고 그때 잡으면. 올갱이, 대사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다슬기는 서민들도 호사롭게 즐길 수 있는 녀석. 아무 양념 없이 그냥 삶아 먹어도 좋고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을 자랑해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다슬기의 진짜 매력을 확인하려면 껍데기째 푹 우려내 진한 육수로 즐기는 게 정석. 그 중에서도 산란을 앞둔 이맘때 잡힌 다슬기는 맛과 영양을 꽉 건 다슬기 육수에 구수한 된장, 거기에 봄나물까지 곁들여주면 숙취 해소에 더할 나위 없는 다슬기탕이 완성되는데요. 다슬기의 화려한 변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슬기탕과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 백숙, 다슬기 전골 매운탕, 다슬기 무침. 입에 들어갈 땐 즐겁지만 사실 다슬기는 손질부터 해감까지 준비가 반이라고 할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딱 오면 이게 민물에 살기 때문에 좀 더럽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깨끗이 빨아서 헹구고 난 다음에 5시간 정도 물에 담궈놔서요. 이게 깨끗이 해감이 되도록